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입장 아니지. 지금, 지금은. 새말기 어린데. 이게 지금 제가 원고를 보니까, 2016년 4월 24일 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입니다. 요거를 제가 자꾸 우리가 해봐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안정이 되면, 요거를 아주 얇은, 우리 거사품과 새말기처럼 그런 얇은 책자로 요거 만들어 가지고 요걸 우리 안내서로 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더 해보고 원고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벌써 우리 2011년에 저희들이 개원을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 순서대로 공부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오신 분들은 앞에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 선언에 대한 안내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목차를 보면 보림선언, 서울선언, 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봉 김기추 거사님에 대한 소개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예불송 이 예불송의 그 의미와 이 예불송을 하면 계속하면 어떤 말하자면 그 공덕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림선언, 서울선언, 우리 보림선언의 수행에 대해서 첫째는 수행의 특징, 둘째는 수행의 요소, 세 번째 수행의 방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수행의 방편에 첫 번째가 첫째도 둘째도 법회입니다. 법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자서 공부하기 어렵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회에 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방편입니다. 수행의 방편 중에 새말귀, 새말귀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에 대한 안내가 처음에 되어 있고 그 다음 새말귀로 가기 위한 연기와 공성, 그러니까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부처님의 삼법인과 그것을 쉽게 만들어 놓은 모습 공식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보면 이것을 스스로 일과를 행해야만 공부가 됩니다. 여기 와서 그냥 말만 듣고 가버리고 이러면 잘 안 됩니다. 여기서는 원리와 어떤 식으로 공부한다는 그 방법을 익혀서 자기 집에 가서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회 및 정진 안내가 있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 운영 및 사이트가 있고 여덟 번째는 백범 김기추 거사 법어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우리가 출간한 법어집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자,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를 보면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소개가 있습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부처님의 바른 법, 정법수호도량입니다. 여기가 정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추창하신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등부터 켜야 됩니다. 나무 등부터 켜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 등부터 켜야 내 등에서 불이 나면 불꽃이 나면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나아갈 길은 6가지로 이제 이거는 보림선언, 서울선언이 개원을 할 때
제가 이제 이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개가 완전히 하나로 뭉쳐진 것이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림선언행 서울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성개발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 자성개발이 1번입니다. 자성개발이 안 되면 그 무엇을 해도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이치로 자성을 개발하는 것. 두 번째는 자성을 개발하는데 새말귀. 방편은 새말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두입니다. 새말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정도량입니다.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제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단체가 운영이 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돈 문제, 돈 문제. 이것이 투명하지 않으면은 꼭 이상하게 곰팡이가 펴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단체도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인재양성입니다. 인재양성에 저희들은 새말귀를 가지고 방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 적어도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정견이 서야 되고 공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야 새말귀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남한테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말귀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기면, 그래서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청년 불자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인재 양성의 큰 줄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모든 일이 다 변하는 것이니까 더 나아가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및 청년 불자 양성이 우리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새말귀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법할 수 있는 새말귀를 직접 행하고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 누구나 수행.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여기는 뭐 남녀 구별, 뭐 노소, 무슨 빈부 귀천, 뭐 황인종, 흑인종, 뭐 백인종,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깨달음, 누구나 수행. 그 다음 두 번째는 선 공부의 문턱을 낮춘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 선 공부의 문턱을 낮춘다. 지금 현재는 글쎄 우리 여기는 그렇게 이제는 사고방식이 안 그러는지 몰랐는데 바깥에 나가면 선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고정관념. 선은 뭐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선 공부는 진짜 나를 되찾는 거기 때문에 나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입니다. 더불어 살기인데 지금 이제 현재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3번이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이 많이 개선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 제가 이것이 아마 최종적인 서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따뜻하다는 말을 우리가 저기 시작할 때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왜 따뜻하다는 말을 제가 이거를 자꾸 쓰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뭐라고 하나 논리적이고 좀 되게 좀 또 뾰족뾰족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논리를 다른 사람의 그런 입장이나 이런 걸 전혀 이해를 안 하고 정말 저도 주위에서 보지만 특히 이 종교판에서는 남을 인정 안 합니다. 참 그 웃깁니다. 그 일반 대중에서는 오히려 남을 인정하고 남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기 뭐 공경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종교판에 오면 남을 인정을 안 해. 참 이상한 그 풍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상이 내가 지금 하는 게 최고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섯 번째를 제가 늘 따뜻하게, 건강하고 따뜻하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생활 방식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야 되고 마음씨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좀 감싸는 듯한 그런 그 포용력까지 또 아니에요. 마음을 따뜻하게 쓰고 감사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가치 있게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을요. 막 그냥 자기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불쌍해요.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해봐도 별로 그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공경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참말로 자기를 하심하고 따뜻하게 하고 아주 겸손하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보면 자기 마음도 하심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들어가죠. 그런 사람 보면. 그래서 아마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백봉 김기출 고사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기 1위 고사님 좀 읽어봐 주실랍니까? 1908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항일 민족운동을 보이다 일제에 의해 부산 형무소에서 보역하였으며 이후 만주 땅에서까지 끊임없는 감시를 받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광복 후 교육사업 등 여러 사회활동을 하다 56세에 여름에 불법을 만나서 무자 화두를 가지고 정진, 이듬해인 1964년 화두를 타파하고 발현대오하였습니다. 1965년 금강경 강송을 출간하였고 인천 거사인에서의 대종설법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유성에서 포교에 전념하였습니다. 청담 대의스님으로부터 출가를 권유받았으나 재가에 머물면서 부산에서 최상승 법문을 설하여 수많은 불자를 지도하고 거사풍 불교를 크게 일으켜 한국의 유망사로 일컬어집니다. 특히 1976년 새로운 수행 방편인 새말길을 주창하였습니다. 1985년 지상기술교회 보림선언에서 하계 철회를 주재하던 중 여하시 최초 후 모시 최초의 구절인가를 걸기하고 마지막 설법 후 78세를 일기로 하였습니다. 저서로는 금강경 강송, 유마경 대강론, 벽오동, 선문 염성 요론, 전 15권, 절대성과 성대성이 있습니다. 네. 자, 백봉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1년 만리풍광 다 가지고 계시죠? 도경 거사님도 1년 만리풍광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예불송인데, 저기, 목 괜찮아? 감기 안 걸렸어? 네, 읽어주십시오. 예불송
예불이란 불법의 중요한 수행 방편 중의 하나입니다. 항해를 할 때 깜깜한 바다 위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예불송은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밝히고 절대 평등성 자리에 앉아서 되돌아 허공성인 일체만법을 불리는 백봉 선생님의 법의 향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불보, 법보, 승보가 모두 나의 것인 세 줄의 공덕, 자성 삼귀, 부처의 대행기관으로서 나의 색신을 불리는 네 가지 나의 소임, 내 부처가 내 부처에게 귀의하는 연불송, 팔만대장경을 10줄의 노래에 담은 십자송, 본래의 드높은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불리는 신물계, 누리의 주인공의 큰 원을 세우는 동업보살의 서원, 얻을 바 없는 텅 빈 이치를 밝히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나와 둘이 아닌 불보살님의 원력과 가피로 견성성도의 원을 세우는 말귀, 당장의 마음이 바로 본래의 소식인 누리의 주인공, 인생의 존엄성을 드높이고 삼계의 주인공으로서 만법을 불리는 보림 삼강,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네 가지 큰 다짐, 불법의 요체가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예불송을 독송하고 음미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처행을 불리는 자기 살림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예불송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나름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불을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기독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는 그 왜 잘 때 그거 뭐 소녀 기도 뭐 그런 거 있으면 침대 옆에 앉아서 뭐 기도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도 있고 그렇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예불을 아침에 일어나서 딱 앉고 예불을 하고 앉든지 앉고 예불을 딱 하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뭐라나 그 시작이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때는 잘 모릅니다. 이게 자기가 잘 모르는데 이게 벌써 1년, 2년, 10년, 20년을 하게 되면 몸에 배어요. 몸에 배어서 이것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 밑바닥에서 늘 흐르고 있어요. 자기가. 그죠?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잠자는 시간 뭐 한 7시간, 6시간, 7시간을 빼고 나면 알게 모르게 이 예불성의 이 큰 뜻들이 늘 자기 이 자세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저기 이력거사님 그 회사에서도 보시면 그 직원들이 똑같이 월급 받고 일을 하지만 자세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출세를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 인생의 삶을 바꾸려면 내 인생에 대한 자세를 내가 바꾸지 않는 한에는 인생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우리가 뭐 좋은 책을 읽고 뭐 프로그램 참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뭐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상당히 일과성에 불과합니다. 일과성입니다. 근데 아침에 자기가 이 말하자면 일과를 행하는 거 이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저는 이거를 권합니다. 그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그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을 한 분 마음에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영광이고 행운입니다. 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런 예를 많이 보지요. 어떤 분 선생님이 얘가 가는 길을 완전히 길을 바꿔놓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걔도 그런 떡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기는 됐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님, 첫째는 부처님이 우리 스승입니다. 2500년 전에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해결하신 분, 이분이 우리의 첫째 스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뜻을 그대로 온전히 잘 물려받아서 그 뜻을 그대로 잘 깨치시고 펼치고 그대로 행을 보여준 백봉 선생님 같은 선지식을 만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저는 백봉 선생님을 직접 본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안 본 사람이에요. 근데 2500년 전 부처님 본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경전이나 그분이 말씀하신 글을 읽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께 먼저 예를 다하고 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스승님,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오늘을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다짐도 같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백봉 선생님을 1975년도 9월 달에 만났는데 제가 1976년 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4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1976년 한 12월 정도 돼서 서울을 올라왔는데, 사실은 선생님을 모신 지는 얼마 되지를 않아요. 옆에서 모신 지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 밑에 있을 때는 열심히 공부 잘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막 칭찬을 많이 했어요. 난 내가 되게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나이 해봐야 22살이었을 때 아닙니까? 어리고 철도 없고 세상살이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부모의 그 노란 우산 그늘 밑에서 돈 주고 밥 주고 다 하는데 숙식 제공을 다 하시고 돈까지 다 주시는데 그까짓 거 공부하는 거야 일도 아니죠.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근데 결혼해서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제가 1976년에 1978년도에 우리 큰애를 낳았는데, 그 전에 이제 아기가 하나 자연유산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76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시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삼촌들, 고모 하나, 우리 부부 이래서 8식구가 갑자기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친정에서 그렇게 사는 거는 이제 엄마가 친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갑자기 오니까 남편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가족이 갑자기 생기버렸잖아요. 가족이 갑자기 생긴 데다가 말하자면 그때 1970년대만 해도 며느리가 권리보다는 맨날 책임과 의무만 있거든요. 책임과 의무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도 듣도 못한, 남편도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인데 갑자기 식구가 빵 생겨갖고 학교 다닐 때야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살았는데 딱 하니까 가사일이 전부 딱 며느리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생활이 180도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 결혼해서 오니까 우리 친정에서 사는 거하고 시댁에서 사는 거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심해요. 꼭 외국에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지금 네덜란드 가서 살고 있는. 제가 이게 개인적인 말을 잘 하진 않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렇게 오니까 우선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다르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르고 음식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에서 하는 거하고 시댁에서 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문화적 충격이 컸어요. 저희가 그걸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같은 한국인데 어떻게 그래 될 수 있느냐? 심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외국에 가서 산다면 이 문화적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산다 해도 문화적 충격이 대단한 것이고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산데도 문화적 충격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를 이해를 해요. 우리 딸을. 그래서 우리 딸도 처음에 슈퍼를 네덜란드 슈퍼를 가니까 치즈가 완전히 한 벽에 쫙 진열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치즈를 언제 어느 때 그 치즈를 다 먹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도 뭐 가면은 쫙 양념 같은 게 쫙 있는데 자기 나라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치즈를 정확한 곳에 이거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하고 네덜란드 사람하고 생긴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세대가 거기는 시어머니하고 지하고 세대가 같고 우리 사위하고는 한 세대가 사위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한 수십 년이.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한 10살짜리 우리 지금 손자하고 그런 세대하고 맞먹는 거예요. 사위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지 말도 한국말 할 때 신경이 쓰이나요? 나오는 대로 누말마다 씨부리잖아요. 하나도 말에 그건데 이거는 말하는데 신경을 써야 돼. 우리나라 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영어로 하다가 이제 네덜란드어를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 나이 20대 외국어를 배우는 거하고 35세 정도 돼서 배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지. 걔가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 독학을 했어요. 외국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35세에 네덜란드 가가지고 그 말을 하는데 너무 힘든다. 이게 잘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또 물론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오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배려를 많이.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자꾸 남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도 달라요. 왜냐면 거기 자연 환경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그러면 자기가 늘 보던 고기도 잘 먹는 사람이 잘 먹던 사람이 잘 먹는다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색깔과 이런 지형도 늘 보던 것을 좋아하게 되거든. 익숙하니까. 그런데 한국에 오면 또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저도 턱 하니까 왜 같은 한국인데도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느낌? 내가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딱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육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맨날 시집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얼음 밑에 살면 어떤 그게 있냐면요. 왜 이렇게 되게 무거운 돌이 이렇게 딱 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24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잘 때도
편안하게 이렇게 잠이 푹 이렇게 마음 푹 놓게 이렇게 앉아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맨날 뭔가는 딱 눌리고 있어요. 되게 무거운 돌이. 그런 생활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지. 가만히 생각을 해봐. 내가 공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정말로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환경이 바뀌고 이런 생활이 바뀌었다고 해서 남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자유가 박탈이 된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유랄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거든요. 그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선택권을 자꾸 남에게 주면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 예불이에요. 아침에. 그전에는 선원에 가면 이제 맨날 예불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혼자서 막 예불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를 않았거든. 의뢰이 거기 가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나는 이제 집이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뚝 떨어져서 가니까 그래서 딱 먼저 생각한 게 아침에 앉는 거하고 예불이었어요. 그 외에는 아침에 밥하기 전, 그러니까 새벽 한 6시 이전부터 밥을 해야 옛날에 굉장히 일찍 출근을 했어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마치려면 6시 이전에 이게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더 일찍 나간다? 이러면은 만약 아버님이 벌초를 하시러 간다든지 시제를 가신다든지 이러면 보통 한 5시 조금 넘으면 이제 새벽에 가신단 말이죠. 이게 영미리에 우리 산소가 있어서. 그런데 자주 가시죠, 아버님. 그러면 새벽에 아버님이 5시에 가시든지 6시에 가시든지 어른들이 반드시 아침 밥을 자시고 가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요새는 요새는 우리 집 양반 먹을 때 가다가 그냥 빵이나 떡이나 좀 물하고 그냥 먹지 커피하고 이런데 그 시대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른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없고 그러면 만약에 5시나 5시 반에 출발하신다면 4시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아버님 밥을 차려서 자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에다가 목을 매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앉는 거하고 예불하고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심이 하나 우리 요새 말하는 빅 텐트가 왜 안 됐느냐. 중심 기둥을 딱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텐트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심 기둥이 없으면 텐트를 못 쳐요. 그래서 예불과 앉는 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거는 지켰어요. 반드시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예불하는 거 했는데 또 1년 한 2년 이렇게 가니까 또 아기가 생겼단 말이죠. 큰애가. 그러면 또 생활이 다 바뀌어 버려요. 아기가 생기면 아기 보는 거는 24시간 근무거든. 아기는 진짜 24시간 근무예요. 그러니까 또 생활이 또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흘러나오니까 힘이 있어서 이제 생활이 바뀌어도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어떤 말하자면 파도가 오고 어떤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여행을 가도 여행 정도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만약에 다 같이 산소를 간다면 그럼 아침에 준비를 하고 가야 되니까 식구들 밥 다 먹고 그 시간에 그렇게 떠나야 되니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없으면 차 타고 가면서 예불 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타고 가면서 예불도 하고 걸어가면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그거 시간이라는 건 희한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반드시 하려고만 하면 그냥 시간은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 너무나 많은 짜투리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짜투리의 시간들이 처음에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점점 그 짜투리 시간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그 짜투리 시간만 모아도 하루에 엄청난 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경험으로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꾸준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폼 잡고 앉으면 진짜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아요. 애 키우고 뭐 하고 하다가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대로 해요. 시간대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원. 내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앉겠다. 이런 원을 세우면 원이 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원은 100% 이루어져요. 100%예요. 이거 99.99% 없어요. 원은 100% 이루어져요. 뭐만 하면? 간절하고 분명함. 단순 명료해야 돼요.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뭐를 하고 싶은데 원을 했는데 안 이루어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먼저 덮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원을 세워. 원이 이렇게 올라오지요. 원을 세우는데 요만큼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걸 까먹어버린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것이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해. 이거는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일상생활에서도. 근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에너지가 크고 그 부정적인데 훨씬 잘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도경거사는 왜 그러죠? 왜 사람들은 부정적인데 더 잘 빨려 들어갈까요? 긍정적인 것보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임경민 씨 얼굴이 안 보인다. 이쪽으로 앉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사실은 긍정적인 거하고 더 친해야 일이 잘 돌아가는데 부정적인 거하고 더 친해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그게 더 쉬우니까. 쉬우니까. 네. 또 이리고사님. 왜 그럴까요?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최종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부족. 믿음이 부족해서. 또 희유 거사님. 자기에 대한 어떤 애착, 방어, 그런. 네. 또 진정심.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하지 못하고 아니
왜 부정적인 감정하고 더 예. 친할까? 이걸 묻고 있어. 예, 그냥 이렇게 믿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된다라고 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왜 안 된다고 더 친하냐 이마 우리는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 공부는 이걸 알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혹시 등반보살님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제 이제 경험으로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거를 잘 못 봅니다. 일단은 그게 어떤 뭐가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 힘이 바로 그 힘이 생기는 반면에 바로 그 저항하는 힘이 똑같이 생겨서 네, 그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되고 싶어서 그래.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늘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하고 되게 친해요. 참 이상하지.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닥에 깔려있는 나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잘 돼야 된다는 이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 잘 돼야 된다는 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어때? 잘못될까봐 하는 그거하고 되게 친해요. 희한하지요? 잘 되고 싶다면 긍정적인 거하고 되게 친해야 되는데 왜 내가 잘 되고 싶다 하는데 부정적인 거하고 친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생각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잘 되고 싶다는 강력한 발현의 포장이에요. 포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단어법 비슷한데 이것이 생활 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부정적인 것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잘 관찰을 해서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불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될까 봐. 그래서 잘 되고 싶은 게 너무 심한 사람일수록 불안이 더 강해요. 두려움이 더 강해요. 그거 참 희한한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예불의 중요성에서 그래서 원이라는 거는 100%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분명하냐 이것만 문제예요.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분명하다는 거 아까 말했죠. 단순 명료한 거. 단순. 어떤 사람은 원 이러면은 자기도 이해를 잘 못해. 그러면 이제 내가 했어. 내가 예불 하고. 아침마다 내가 예불 할 거야. 두 번째, 앉을 거야. 이거 두 개를 딱 원을 세웠어. 요거 어려운 거 있나요? 요거 어려운 거 있나요? 예불 해야지. 앉아야지. 이도 어려운 거 있냐고. 임경미 씨 어때요? 어렵냐고 이게. 안 어렵죠. 단순 명료하잖아요. 단순하고 명료. 그런데 이것이 간절해야 돼. 왜?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자유는 내가 선택권이 있지 남에게 있지 않다라고. 남이 내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고 내가 깊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 남이 나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 내 자유는 나의 선택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했어요. 저는요. 아주 간절해서 요거 두 개만 우선 정말로 내가 한다. 그 외에는 뭐 이 공부한다 저 공부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냐면 키워야지 밥 해 먹어야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만 그냥 줄기차게 한 거예요. 줄기차게 하면 여기서 계속 하다가 보면 이건 난 단지 이것을 할 뿐인데 알파가 나오네. 알파가. 그 알파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왜?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인연과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원이라는 것이 뭐 거창해서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것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나의 위치도 이해를 하게 되고 하면서 이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를 이해를 하게 돼요. 그것이 진짜 내 살림이지 들어서 어쩌고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예불 하고 안 한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듣고 가서 안 해. 그럼 꽝인 것이. 그건 내 살림이지 자기 살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공부를,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 사회에서도. 자꾸 너무 걸 직건줄 착각을 해. 너무 그 직건줄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똥을 넣어도 내가 똥을 내 배 속에 있는 내 똥을 넣어야지. 넌 똥 넣는다고 내 배 속에 있는 똥이 빠져나가나요? 안 빠져나가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거 자기 살림 마련해야 돼요. 자기 살림 마련하기 쉽나요? 도경거사님, 집에 그릇 하나 살래도 쉽나요?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생각으로 살림을 자꾸 장만한다고 생각을 하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거 뭐라고 하냐? 생각으로 뭘 다 이룬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 그거를 사기 친다고 하는 거야. 사기 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사기 치면 되겠나요?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 치는 줄도 몰라요. 오늘 좀 과격한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사기 치는 줄 모르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